네, 여러분, 오늘은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온 결합에 앞서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양이온의 형성입니다. 여러분, 양이온은 어떤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었었는지 떠올려 볼게요. 양이온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원소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였죠. 자, 그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보다 안정해져서 이온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과 전자에서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원소, 즉 금속 원소가 되겠죠. 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보통 하나, 두 개, 세 개란 말이죠. 주기율표상 왼쪽에 위치한 1, 2, 3족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를 잃기 쉽고 잃어서 안정화되기가 쉽고 잃게 되면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나트륨 1족 원소죠. 나트륨 금속 원자의 경우에는 지금 전자가 11개가 있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원자과 전자 하나다, 그치? 이걸 잃어버리는 것이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안정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렇게 전자 하나는 밖으로 빼주고요. 여기에 나트륨 1가 양이온, Na 플러스 이온의 전자 배치를 그려주면요. 핵전하는 똑같이 플러스 11이고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그다음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자, 이렇게 되면 옥텟 규칙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Na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것이다. 되겠죠? 자, 반면에요. 이번에는 음이온의 형성입니다. 자, 음이온은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에서 전자 한두 개만 좀 얻어오면 옥텟 규칙 만족해서 안정화되는 원소에 해당될 거예요. 그 원소가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17, 18쪽, 미안해요. 18쪽 아니고 17, 16쪽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 대부분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볼게요. 염소 원자 17쪽 원소죠. 비금속인 염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7개예요. 그런데 몇 개일 때 안정하다? 8개일 때 안정하다. 따라서 전자 하나를 추가해서 화살표 그려주고 이 염소 원자 Cl-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그려주면 핵전하는 똑같이 17이고요.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여기 빈자리 하나가 전자가 들어가면서 8개로 꽉꽉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이게 Cl-의 전자 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이온은 화이온으로 불러요. 그래서 얘는 염소 이온이 아니라 염화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도 잘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됐을 때 이 둘 사이의 결합, 그게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거죠. 이온 결합 같이 개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이었던 원소가 양이온이 되었고요. 비금속이었던 원소가 음이온이 되었을 때 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무엇에 의해서 형성된 결합이다라고 해야 될까? 양이온,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음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결합이라서 우리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전기에서 정은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온과 이온에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인력을 정전기적 인력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형성 과정 한번 볼게요.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원래는 원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었나? 바로 전자를 금속은 잃고 비금속은 얻으면서죠. 즉 원자, 그 각각의 원자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생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것, 이것이 이온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나트륨에 있던 전자 하나,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어요. 그러면 18쪽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얘가 나트륨 일가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요.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요. 플러스 E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를 하나 얻는다는 뜻이죠. 전자를 얻으면 염화이온이 되게 되겠어요. 이 전자 어디서 얻어왔냐? 바로 나트륨이 잃어버린 전자라는 거지. 나트륨이 잃어버린 전자, 나트륨이 가지고 있었던 원자가 전자 하나가 염소 쪽으로 이동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고요. 둘 사이에 무슨 인력?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게 이온 결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사실 1학년 때 한 건데 조금 더 이 둘 사이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에 대해서 에너지적으로 한번 다루어 볼게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요, 이것이 작용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둘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인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작용하냐면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력도 작용합니다. 반발력이 어떻게 작용할까?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과 반발력이 두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그때 이것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어떤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냐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결합이 형성되는데 이 균형을 이루었다 하면 에너지적으로는 어떤 상태이냐면 자, 어떤 지점이라고 말하면 될까? 자, 여러분 우리 과학에서는 자연에서는 에너지 높고 낮음이 있어요. 이때 에너지가 보다 낮다라는 뜻은 안정하다라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점이냐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둘 사이에 서로 가까워지고 싶어요. 가까워지고 싶다는 건 가까워질 때 점점점 안정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무엇이 우세한다?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상태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C 지점을 한번 볼게요. C는 어떤 거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매우 가까이 거의 겹쳐져 있어요. 가까이 있다. 이때는요. 반발력이 우세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왜 반발력이 우세할까? 자, 떠올린 친구들 있을 텐데 양이온, 음이온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핵이 들어가 있죠. 핵과 핵이 가까워지니까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또 뭐도 있어요? 전자와 전자가 있죠. 따라서 두 이온이 너무나 가까워진다는 건 핵과 핵 사이의 반발,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이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해서 이때부터는 서로 멀어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다시 A 지점에서는 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C 지점에서는 서로 멀어지고 싶어 한다. 즉 인력과 반발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고 이때 B 지점은요. 서로 적당한 거리, 여기서는 R0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R0라고 하는 적당한 거리에서 결합이 형성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적으로 어떤 상태? 에너지가 가장 낮아, 안정한 상태에서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됐나요? 그럼 우리 각각 A, B, C 지점에 대해서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면요. 자, 이 그래프 먼저 가로축과 세로축 한번 볼게요. 가로축은요, 두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에 해당되죠. 완전히 겹쳐져 있을 때부터 점점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로축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어떨 때 자연에서는 안정하다? 맞아요.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다. 반대로 높을수록 불안정하다. 자, 요거 먼저 짚어주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A, B, C 지점을 다루었었는데 A 지점 한번 볼게요. A 지점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뭐가 우세하다고 했었죠? 맞아요. 인력이 우세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라색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보라색 그래프를 보면요. 두 이온이 무한대로 멀리 있을 때는 인력도 반발력도 작용 안 하는 0인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두 이온이 가까워질수록 좋아요. 그 말은 가까워질수록 보다 더 안정화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그래프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력만 작용한 거예요. 인력이 작용을 하는 동안 둘은 가까워질수록 안정화되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번에 C 지점을 보겠습니다. C 지점을 보면요. 둘 사이에 핵과 핵 사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둘 사이에는 서로 반발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하늘색 그래프를 볼게요. 하늘색 그래프는요. 반발력에 의한 오직 반발력만 가지고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 때는 반발력이 크게 작용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가까워지다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력 그래프는 에너지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면 급격하게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지점을 볼게요. B 지점은 노란색 그래프의 가장 아래쪽에 해당하는 건데 B 지점은 아까 했듯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적당한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에너지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여기 선생님이 노란색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노란색 그래프는 인력과 반발력을 모두 합한 그래프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리가 멀리 있을 때는 인력, 반발력 모두 제로야, 그치?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가 제로예요. 자, 그런데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반발력의 영향보다는 인력에 의한 영향이 더 커지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좀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계속 내려가다가 인력에 의해서 안정화되다가 B지점보다 더 가까워질 경우에는 반발력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거죠. 반발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 주목해서 보고 노란색 그래프가 전체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B지점, 전체 에너지 변화가 가장 낮은 지점, 이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한번 볼게요. 멀리 떨어져 있던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워지면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커지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구간이다. 우리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봤었다, 그치?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긴 거 봤어요.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고 여기가 C 지점이라면 지금 A에서 B로 가는 동안 인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에너지가 낮아진다, 즉 안정해진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 B에서 C로 갈 때 한번 볼게요. B에서 C로 갈 때는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자, B에서 C니까 이렇게 다시 급격히 높아지는 곳이죠. 두 이온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커지면서 에너지가 높아진다. 즉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 아, 이 B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 두 이온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이며 이 거리를 아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핵과 핵 사이의 거리 이걸 R0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R0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온 결합에 대해서 사실 생소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프로서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지는 꼭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볼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요, 분자와 다르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과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수없이 많이 3차원적으로 서로 둘러싸여서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면 이렇게 큰 입자로 보이는 게 염화이온이고요. 작은 입자가 나트륨 이온인데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이렇게 계속 이렇게 3차원 구조로 격자 이렇게 둘러싸서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이온 결합 물질의 모양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아까 NaCl이 반복적인 구조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한 쌍 NaCl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 어쨌든 전기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어야 돼요. 어떤 물질은 그 물질 자체가 양전하를 띠거나 음전하를 띠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질 전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면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나타내 주어야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NaCl. 자, 이것은 Na1가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을 해서 하나씩 결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aCl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숫자 1은 생략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엔 MgCl2예요. 왜 여기는 MgCl이 아니라 MgCl2냐? 자, 이거는 마그네슘은 이족 원소입니다. 즉 양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고 이가 양이온이 되는 원소예요. 따라서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과 염화 이온, 얘는 17족이니까 전자 하나만 넣는다, 그치?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그네슘 2 플러스와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하려면 그런데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양이온은 지금 이만큼 있으니까 음전하는 두 개가 있어야 E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두 개의 염화 이온과 결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MgCl2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산화칼슘입니다. 산화칼슘은 Ca2 플러스와 산소 이온, 산화이온 O2-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화학식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하나씩 결합을 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CaO로 화학식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탄산 바륨입니다. 탄산 바륨은 바륨 2 플러스와 탄산 이온이 2 마이너스 하원자 이온이에요. 따라서 BaCO3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지. BA2 플러스 하나랑
CO3 E-1랑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숫자 1은 생략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Na2CO3 탄산 나트륨이에요. 탄산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이죠. 그 다음에 CO3 이가 음이온입니다. 자, 이게 결합을 하려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맞아요. 얘가 두 개가 결합을 해주어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합쳐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된다. 그치? 이것을 나타낼 때는요. NA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CO3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게 탄산 나트륨의 화학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이온 결합 물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각 이온의 개수비가 몇 개로 결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몇 개 대 몇 개인지를 화학식에 표현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이름 붙이는 것까지 연습만 이번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요. 우리가 화학식을 가지고 이름으로 바꿀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 순서로 읽어요. 맨 처음에 MgCl2 음이온이 염화이온이다. 그치?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어요. 자, 그리고요. Na2CO3 CO3 탄산부터 읽는다는 거죠. 탄산 나트륨. CuSO4 황산 구리. Al2SO4의 3입니다. 이거는 황산 알루미늄 이렇게 읽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NaF, F가 플루오린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온으로 바뀔 때는 플루오린 화이온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이름은 플루오린화 나트륨이다. 그 다음에 Ki, 아이오딘화 칼륨. 그 다음 KAO, 산화 칼슘. 그 다음에 MgOH2는요,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여기에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한다 라든지 뭐 이렇게 세 개가 결합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학식에서는 숫자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름을 붙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염화 마그네슘, 탄산 이나트륨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 안 부를까? 그렇게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항상 나트륨과 나트륨과 탄산이 결합했을 때는 항상 나트륨 항상 두 개에 CO3 E-한 개가 항상 결합하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이 나트륨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으니까 항상 두 개가 결합을 할 때니 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분자의 화학식을 다룰 때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렇게 달라요. 지금 우리 이온 결합 다룰 때는 여기에 숫자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각자 셀프로 이름이 있을 때 역시 화학식으로 바꾸는 거 그것도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